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캣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김남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장마철이 다시 찾아왔죠. 여태까지 가뭄으로 많은 지역들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다가 이 비가 좀 많이 내려주면서 해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소멸하고 가뭄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책도 발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적인 완화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래를 빨리빨리 해나가면서도 또 새로운 투자도 쉽게 그리고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보고요.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많은 고민분들 많으시죠? 그 고민들 위주로 해서 한 시간을 꽉 채워볼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속 시원히 고민들을 털어놓으시고 해결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말미에는요,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고 또 다양한 변수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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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문자로 전화 연락 보내주실 때는 좀 다양한 구체적인 정보 같이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좀 더 다양한 정보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다, 아니면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보유만 하고 계시는지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방송 말미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고 또 다양한 변수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자,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전화번호 다시 불러주세요. 네, 02-2638-3971번입니다. 네. 그래, 빨리 026? 네,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님 고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지금 말하면 되는겨?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정자동에, 네. 정자동에 주공아파트 1000세대 네. 그 리모델링 하는 거로 결정돼가 6월 달에부터 시작한다. 그뒤 또 연기되었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우리 아가 두 채로 가 있으니 네. 한 채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 팔아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동수하고 다 가르쳐 줄게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지원. 알려주실 수 지원아. 있으신가요? 네. 저 아파트 동수. 우리 아가 있는데 네, 시청자님. 나는 울산이고 자, 시청자님. 나는 나가 90이나 됐는데 네, 바로 우리 아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시청자님. 나눠보세요. 부모한테 와가 있고 그런데 자나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예, 제 말씀 이제 차분히 듣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연결을 할 때 이제 저랑 대화하듯이 상담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네,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듣고 계시죠? 예. 아까 네. 그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여보세요? 예. 자, 분당의 리모델링 시범 사업지 대표적인 게 한솔마을, 느티마을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딜까요? 한솔마을. 몇 단지죠? 4단지인가요? 5단지인가요? 5단지요. 한솔 5단지 가장 대표적인 리모델링 시범 사업지 아파트인데요. 여기다가 두 채를 가지고 계세요? 네, 작은 평수. 몇 평짜리 가지고 계시죠? 17평짜리. 가장 작은 거를 두 채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래요. 올 6월 달, 이번 달 안에 뭐 착공하고 뭐 이주한다 이런 계획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뭐 아직 그게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네. 계속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일이 잘 안 되는. 뭐가 가장 문제? 조합원이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문제인지. 지금 어쨌든 세를 놓고 있는데 예. 그게 이게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 지금 혹시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네. 전세 그러니까 얼마 한 받... 채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런 그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반전세 뭐 이렇게 놓고 한 곳은 이제 빠지고 없거든요. 하나는 공실이고 하나는 반전세 예. 주고 계시고 네. 일단 요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시청자님께서. 네. 보유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한 3년 하고 5년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년, 5년. 네. 보유하시면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뭔지는 좀 파악이 되셨죠? 예. 이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전부 다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으면 훨씬 깔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의 문제, 비용 대비한 수익이 잘 안 맞아요. 일기 신도시들 용적률 한 170에서 200% 사이 지어놓은 데들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 요 수익 부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선택으로 선회를 하는 게 보통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예전보다 한 1, 2년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얘기도 많이 안 들리고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비용 부분이 최근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 버린 측면이 좀 있어요. 시청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요 비용을 담당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건축비가 되겠고요. 또 이 전반적인 사업 전체에 대한 금융 비용, 이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건축비가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30%가량은 건축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평당 단가로 네. 따지면. 네. 거기다가 금융 비용은 예전에 이런 PF 같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공사에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할 때는 이자가 많이 나와봤자 4% 내지 5% 정도면 일군 시공사에서 금융을 끌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요 PF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이자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측면이 좀 있어요. 네. 또 이런 금융 비용 상승은 전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다른 데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뭐 전세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의사 판단에도 상당히 비용 추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재개발 같은 사업 진행을 할 때도요. 조합 측에서 우리 시공사 선정합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시공사들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잘 참여를 안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뭘 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요 전체 사업이 훨씬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일단은 공실로 냅두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단기 임대 형태로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를 막 구하시면서 계약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여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2년에서 플러스 2년 이렇게 계속 연장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좀 짧게 가는 대신 전세금을 좀 적게 받으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를 조금 운용을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채를 전부 다 끌고 가는 거는 좀 부담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혹시 시청자님께서 요 두 개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 두 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한 5월 전까지는 한 채 정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최근 요 가격 추이도 보면 가장 최고점 찍은 시기가 작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보통 다 최고점을 찍었고요. 최근에는 최고가 밑에서밖에는 거래가 안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예. 그럼 분위기는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꺾였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 조금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 버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나마 분당이 가장 늦게까지 분위기가 살아 있었던 동네거든요. 네. 새 정권에서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었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저는 거래가 될 지역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분당 쪽을. 그런데 네. 그 지금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대기업에서 정자동이나 분당 쪽으로 회사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수요가 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가격적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크게 네. 하락한다거나. 그러니까 시청자님 말씀은 지역적인 호재가 전반적인 큰 시장의 거시 시장의 분위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이 호재 굉장히 큰 모든 지역들이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가장 외곽 지역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하락하는 지역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가장 서울 중심부에 가까운 송파나 강동도 막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사실 이제 아주 큰 거대한 시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이 호재라고 하는 게 빛을 좀 잃어요. 네.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몇 년 뒤에 좋아질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됐을 때는 당연히 지역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탄력을 더 받죠. 근데 지금은 이 탄력을 한번 끝난 어느 정도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장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한 단지에 두 채를 모두 끌고 가는 거는 너무 분산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한 채를 세금 거의 안 내다시피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리하시고 다른 정비 구역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21군데 모아주택 예정지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 안에 있는 정비 예정 구역들 투자 쪽으로 한 채 정도 전향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일단은 선택은 가족분들끼리 논의해 보시고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예. 근데 네. 지금 두 채 보유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세금의 문제랑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하락, 그 부동산 하락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죠. 그 다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만 계속 올라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왜 한 채만 끌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네. 요 건설 사업에 산재돼 있는 이만한 리스크가 한 단지를 때릴 경우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타격이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뭐 구역이나 다른 단지 쪽에다가 뭔가를 해놨을 경우에는 좀 분산하는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형태로 가면서 또 새로운 걸 매수를 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물건을 또 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의 시기 같은 걸로 따져봤을 때 현재 이제 한 채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다른 정비구역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투자 계획은 언제나 저희와 다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성산동에 네. 빌라를 하나 갭 투자로 네. 18년도에 해놨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자세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소요? 네. 네, 성산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세대 주택 지금 갭 투자로 2018년에 이제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요. 네,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이게 주소 알려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134-196이요. 134-196번인지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지난주에 있잖아요. 네. 시청자님 사시는 그 동네에도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지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저 몰라요. 거기서 안타깝게도 안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거주는 안 하시고요. 네. 안타깝게도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데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 자, TV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마포구청역 동쪽으로 붙어 있는 요 저밀도 지구가 요만큼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플러스 여러 군데 여러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아마 흘러갈 겁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신 요 물건도 네. 요런 형태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얘는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요쪽 일대가 오피스텔 도생으로 많이 쪼갠 그런 지구란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 요 동네 자체가. 네. 매수한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몇 년도? 18년도요. 18년도. 그때 신축을 사셨나요? 네네. 신축 분양받은 거예요. 투룸짜리인가요? 네.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2억 7,500이요. 2억 7,500. 2억 7,500. 지금 이거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전세 줬어요. 전세는 아마 2억 7,500 그 이상 가지 않나요? 예, 예. 그렇죠. 얼마 받고 계시죠? 전세가 지금 거의 그렇게 돼요. 지금. 2억 후반대 정도 받으시죠? 예, 예. 지금 그 네. 매매 가격 네.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산 가격하고 자, 비슷한 잘 것 들어보세요, 같아요. 시청자님. 네. 이런 다세대 형태 물건을 사게 됐을 때는 네. 마지막에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옆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발 형태로 지구 지정이 되어서 네. 조합원이 되는 형태로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어렵다면 네. 신축을 매수하신 분들이 저렴한 금액대에 괜찮은 역세권 근처에서 매입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시청자님 하시는 것처럼 2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전세 5%씩 올려가면서 네. 첫 번째, 갭 투자한 원금 금액을 회수한다. 보유 기간 네. 동안에. 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는 순간에는 얘를 전세가 대비해서 몇 천 정도 더 얹어서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은 어디에 속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전략 중에 후자에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뭔가 노후도라던가 전반적인 조합원 구성이라던가 이게 좀 맞아떨어져 줘야지 옆에 있는 지구처럼 뭔가 사업으로 동의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되려면 아직 세월이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진행하신 시기와 매수하신 가격이 그래도 비싼 때 접근하신 건 아니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는 전세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요 점을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면 임대 의무 기간 끝날 때까지는 보유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업자 지금 내셨나요? 안 8년짜리 냈는데 그때까지 8년짜리? 기다려도 이거 8년. 이외에 또 가지고 계신 거는요? 아, 그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4개를 샀거든요. 요 물건만 4개를 사셨어요? 아니요. 다른데. 다른 동네에? 영등포, 네. 저기 강서구. 네. 다 투룸인가요? 이렇게. 네, 다 투룸 샀어요. 전세 잘 나가죠? 네. 그런 상태라면 굳이 빨리 뭐 임대 의무 기간 끝나기 전에 해약하고 판다던가 이렇게 선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임대 의무 기간 끝날 때까지는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거 이외에 거주하는 집은 한 채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물건은 나중에 언젠가라도 팔 생각이 있으시면 네. 횟수 제한이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파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네. 이거 살고 있는 거는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빨리 팔 필요는 없을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이거 네. 다세대는 이거 4개 다 그 네. 임대사업자 네. 만기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 일단 지금 시청자님 매수한 시점보다 전세가 거의 매매가 가까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네. 그 정도 되는 역세권 입지라면 저는 계속 끌고 가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성산동에 그 과자역이 바로 옆인데 뭐 네. 위치가 괜찮나요? 아무래도요. 서울 중심부에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지역에 있는 역세권 중에서도 이렇게 신축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 만한 투룸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안 그쪽이요?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DMC 출근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냥 저렴하게 전세 들어가서 살기에는 지역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네. 금액대도 좀 저렴한 편으로 매수를 하신 거고요. 네.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같은 형태의 진행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아주 10년 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쪽으로는 별로 좀 가능성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없다. 상황만 봐서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주택 노후도라든지 뭐 전반적인 조합원 구성으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보유 의견 드렸는데요. 네, 가지고 계신 4채 모두 다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매도는 조금 더 보류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보시고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현재 지금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거주하고 1주택인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양주 옥정 신도시 대림 2편에서 5차 네, 리더스 가는데 이제 그 추첨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점은 안 돼서 추첨제 형식으로 38평 A형이 당첨이 됐는데, 네, 예,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내일까지 이게 정당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파는 조건, 입주 시점에서 파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당첨이 된 거라서 지금 그 양주 옥정 신도시 지금 2편에서 5차가 입지가 약간 옥정 신도시 중심권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산동이 더 미래가치가 다산동이 현재 뭐 처음보다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여기가 더 향후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네.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좀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다산동도 보고 계시는 거세요? 다산동은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어디 아파트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양주에 있는 1주택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옥정 리더스 네. 가든 아파트가 지금 당첨이 되셔서 내일까지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예.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이 저 옥정거 계약하시게 되면 다산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 이편에서 네. 물어보니까 입주 시점에서는 네. 매매를 하고 와야 네.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아,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한 거하고 네. 이게 좀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네. 지금은 청약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정책 발표된 것과는 별개로 시청자님은 네. 어쨌든 한 채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 저라면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저는 계약 포기합니다. 아, 계약 포기한다고요? 저는 옥정 안 갈 거예요. 왜? 다산이 더 좋으니까. 아, 저라면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뭐 옥정이 지역적으로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네. 개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어떤 정보 보고서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입지요? 그러니까 두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거주하시는 다산 물건이랑 청약 네. 당첨되신 옥정 거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뭘 보고 비교를 할까요? 제일 먼저 또 교통을 좀 먼저 보죠. 저는 가격부터 봅니다. 가격이요? 비싼 놈이 좋은 놈이에요. 예. 뭐가 더 비쌉니까? 다산이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예. 그럼 다산께 더 좋은 거예요. 왜? 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산 거를 훨씬 비싼 돈 주고 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갑자기 옥정계 얘를 뛰어넘어가지고 더 편차가 이렇게 커질까요? 반대로? 아, 그래서 저는 다산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가격이 올랐고, 예. 옥정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로 네. 분양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좀 분양가 가격- 보니까요, 시청자님, 제가 아까 분양가를 봤거든요. 네. 분양가랑 뭘 비교를 하냐면 주변 지역에 이렇게 이미 다 입주가 들어간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네.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리더스라고 하셨죠. 네, 옥정 리더스 여기 같은데요. 같은데 리더스 가든이죠. 네, 지금 보니까 33평, 5차입니다. 33평짜리 분양가가 한 4억 초중반대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옥정 중심부에 있는 뭐 예정지 이런 뭐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가장 고점 때 6억 넘게 찍고서 최근 들어서는 뭐 5억 초반대에도 거래가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뭐 예.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럼 추세가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네, 앞으로 이게 뭐 몇 주, 몇 달 안에 이 추세가 갑자기 꺾이고 다시 올라간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앞으로 이 추세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더 간다고 봐야 될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4억 초반대, 중반대 분양가가 싼 건가? 아, 그런 의문이 저는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남양주 물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하고 저 저렴한 데로 간다? 이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아, 예,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기다렸다 더 비싼 데로 간다면 저는 찬성할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를 팔고 더 저렴한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거 한 채만 갖고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는 저렴한 데로 가되 남는 차액 현금 가지고 2주택, 3주택, 4주택 투자를 더 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건 또 찬성이에요. 아, 근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네, 그러면 남양주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래서 옥정계 지금 분양가가 뭐 원체 가격이 안 싸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남양주 거를 포기하고 갈 만큼 매력적인 차액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남양주 건 지금 금액대가 얼마 정도 가죠? 아까 황금산 지금 뭐라고 하셨죠? 46평 사면 한 11억 정도 합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산 요건가요? 네, 예, 40평대인가요? 네, 가장 큰 평수 46평. 네, 지금 가격대 봤을 때 거래는 안 되지만 네, 금액적으로 보면 양주 거보다 얘가 훨씬 더 우세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여기 그냥 거주하시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약하는데 네, 하여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을 매도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거주하고 계신 남양주시에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산 아파트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대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매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 네. 그 순자산으로만 그 아파트를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현재 의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구매하고 싶은 그 지역은 네. 일산이나 운정, 의왕 요 세 군데서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 지금 60, 70대라서 네. 투자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인프라가 좋고 살기 편하고 네. 이렇게 한 지역을 권해받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1주택자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왕에 있는 신축 2년 채운 아파트예요. 네, 네. 현재 가격은 호가가 네, 9억 이름을 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름, 아파트 이름이요. 아파트 이름요. 네, 네. 삼동에 있는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네. 순자산으로 이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일산, 운정, 의왕 이쪽 보고 계시는데요. 네, 실거주 겸 투자 어디가 더 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네네. 삼동에 있는 의왕 푸르지오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1단지 있고 2단지 있네요. 2단지. 2단지예요. 예. 세대수가 훨씬 더 크네요, 2단지가. 네네.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기로는 네. 대출이 많으셔서 그거 상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대출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2억 5천인데요. 네. 예, 그거를 상환하면은 이제 순자산은 한 6, 7억대로 네.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게 몇 평짜리인데요? 25평입니다. 25평이요? 네네. 지금이야 뭐 실거래가 원체 없기도 한데 가장 네네. 고가 실거래 됐었던 게 한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됐네요. 25평짜리가. 네. 네네. 그럼 5억 후반대에다가 이거 대출이 뭐 한 2억 5천 껴 있다고 하셨죠? 실거래로 네. 거래된 거는 제가 네. 한 7억 5천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요? 그 푸르지오 포레움. 언제요?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부동산 네. 한테 들은 바로는 30평대가요? 아니면 20평대가요? 26평. 네. 그거 거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실거래 신고가 안 되는데 무슨 거래입니까? 아 네. 실거래 신고를 한 달 이내 안 하면 예. 네네. 중개업자가 과태료 몇백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가장 네. 최고가 거래된 게 한 5억 후반대 정도 됐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네네. 되고요. 네. 5억 후반대 대비해서 한 2억 5천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적지는 네.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네네. 그리고 요게 한 2년 정도 들어가실 때 아마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잔금 치실 때. 네. 그러면 이자세 지금 기간은 채웠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실까요? 예, 원금 이자 한 96만 원 정도 나. 원금 플러스 이자가 96만 원 네. 정도. 그럼 이거 이외에 현금이 한 몇 억 있으시다는 거이네요. 2, 3억 정도. 예. 저라면요. 지금 팔고 이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눌러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떤 측면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네. 대출금을 상환 못하고 추가 네. 수입이 없으니까 네네네.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그럽니다. 그게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무서워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 무서워지는 게 아직까지는 신규 차주들한테 무서운 거지 네. 기존 차주들까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조금 더 세월 지나서 예를 들어 가격이 뭐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네. 그때 가서는 기존 차주도 좀 무서워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현금이 2, 3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걸 너무 많이 두려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이외에 이제 60대, 70대 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은퇴 이후에 뭔가 준비된 소득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다. 네.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하는 걸 만들어 놨다라고 하시면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 이유가 그럼 왜냐면 예.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네네.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무조건 아파트 사는 게 편리하고요. 네네. 그리고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편리해요.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네네. 근데 이런 신축으로 이미 다 입주까지 하신 아파트를 팔고 예를 들어 일산 말씀하셨죠. 일산에 네네. 있는 연대가 뭐 한 90년대 지어진 네. 연차가 좀 높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는 거는 비용 줄이는 측면에서는 뭐 합리적일 수가 있겠지만 네. 연세가 더 드셨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많이 더 편차가 커질 것 같아요. 네. 다만 요 동네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요 안쪽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고 여기가 이제 새롭게 택지 개발한 쪽일 텐데 편의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예. 그리고 역하고 거리도 좀 멀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네. 일산으로 아예 이사를 가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아.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실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혹시 만약에 네. 다른 그 이유로 집을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네. 지금 내놓는 가격 다른 사람들 내놓는 가격보다 네. 저렴하게 해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굳이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청자님이 네. 더 끌고 가서 나중에 팔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그 나중이라는 세월이 최소 앞으로 10년 봐요. 10년. 아, 네. 1, 2년 안에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으면 1, 2년 안에 안 끝나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따로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반등해가지고 2배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한참 바닥 다지다가 그러다가 예. 천천히 올라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데도 또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예. 누가 막 3억 거래하던 걸 다음 날에 6억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세월을 다 합치게 되면 최소 7, 8년에서 좀 길어지면 10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만약에 지금 팔고 싶으면요. 시청자님께서는 네.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쳤고요. 네네. 작년 가을쯤이 모든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 최고가 찍던 때였어요. 아. 최근 네. 들어선 팔기 원하면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줘야지 그나마 거래가 됩니다. 아. 그럼 매수인들 심리는 어떠냐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오른 그 금액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네. 코로나 이전 금액 될 때까지는 안 산다 주의예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도 합리적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돈 풀었던 게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니까 회수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매수인들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전후 사정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만약에 시청자님 금융 비용 부담돼서 정리하시려고 하면 내 네. 거는 지금 좀 저렴하게 팔아서 일산이나 파주, 운정, 뭐 의왕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면 남들은 비싸게 올려놓은 호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요게 싫으면 텀을 좀 가져야겠죠. 팔고 네네. 기다렸다 사는 텀. 네네. 근데 만약에 무주택으로 지내는 그 기간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얘를 앞으로 5년, 10년 더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2개 선택지를 제가 드릴게요. 예, 잘 네, 알았습니다. 한번 의논 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투자 관점에서도 생각하셨지만 거주하기 편리하신 곳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소득의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걱정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860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억 원 보유 중입니다. 서울 지역 투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서울 지역 괜찮은 투자처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 얘기를 제가 드릴 때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한 요 자료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가 좀 늦었다라고 판단은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아주 안 좋은 형태로 끌고 가고 있고 또 대내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무섭게 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뛰어다니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상태에서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로 좀 선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즉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급등한 형태의 상품은 앞으로 몇 년 혹은 몇 개월 동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상품 종류로는 일단은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여타 상품들이 이 속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예전에 가장 많이 유행했었던 뭐 레지던스 같은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이엔드급으로 10억 넘게 분양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들이라던가 이런 아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품들은 필연적으로 이 오른 만큼의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이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가 다시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방송할 때마다 이런 공급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정권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두 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두 분께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2종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싹 갈아엎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냈었던 사업이 서울시의 모아주택 혹은 모아타운 이런 개념의 사업인데 소규모 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까지 너무 작은 범위를 대상으로 너무 낮은 층수 그리고 낮은 용적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들 여러 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단지화, 타운화시키는 형태의 사업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형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도 상당히 많이 낮춰졌고 또 그로 인해서 요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 지역들은 한참 동의서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일반적으로 피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억씩 프리미엄이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지역의 바로 반포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지들이 여태까지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발표된 게 올해 1월이거든요. 올해 1월 23일에 발표가 됐는데 세월이 얼마 안 흘렀단 말이에요. 이제 6월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면목동이라던가 저기 번동 같은 두 군데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모를 받아서 그중 21군데 사업지를 지난주에 발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지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의 데이터들을 쭉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2종 갈아엎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노후도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노후도가 진행이 됐느냐 봤더니 노후도 30년 차가 67%를 넘는다라는 기존의 정비사업 개념 자체가 아예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20년 이상만 노후도가 충족을 하면 그 노후도가 비율이 57%, 67%가 아니라 57%만 되더라도 사업지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노후도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 노후도만 충족을 하니까 이 모든 사업지들이 다 지구 지정 요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얼마나 빨리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여부 이 부분을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이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를 해줘야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정비라고 하는 거는 조합 설립 이후의 단계는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을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조합원이 많으냐.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토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 조합원이 많아버리면 그분들께서는 거주도 하시면서 월세, 전세 같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단독 조합원이 많아버리면 동의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구역들에 대한 비율을 봤더니 어느 구역은 지분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 어떤 구역은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역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봤더니 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합원 수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가진 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를 가지고 갈아엎느냐라고 봤더니 개별 단독주택 필지들이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뭐 30평 미만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얘를 철거한 이후에 요 필지만 가지고 새롭게 다세대 올려가지고 개발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합원들께서는 아무리 단독주택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유주 머리 숫자 대비한 동의율,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전체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율, 이 부분 때문에 보통은 모든 사업지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후 다세대와 그리고 신축 다세대 빌라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어느 구에 가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 요건을 낮춰주면서 동의만 잘 받아오면 너네들 전부 다 가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 동의가 잘 안 나와서 여태껏 진행이 못 됐었던 뭐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에서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일부 개입하는 형태로 해서 요 노후 단독주택 지역을 통째로 이렇게 구역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끌고 가게 해주는 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21개 지역이 지정이 돼버리면 이런 지구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사실 투자할 물건 자체가 소멸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또 투자를 할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지구 지정 이전 가격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파시려는 분들도 다 프리미엄을 얹혀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만약에 1억 미만의 투자를 원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은 많이 비싼 동네인데 이런 식으로 지분을 사가지고 전세 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값이 싼 동네, 이런 동네를 찾아서, 또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보유 기간 동안에 전세가 계속해서 무리 없이 맞춰지면서도 전세가를 계속해서 올렸을 때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못해도 5% 이상씩은 올릴 수 있는 동네들, 그래서 이런 동네들에다가 물건을 1억 미만 정도로 묻어두게 된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도 올라가면서 프리미엄도 붙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익스it 전략으로는 아파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가 요 바로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사업 전반적인 소식들을 부모님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20대, 30대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생각으로 많이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청약이라는 걸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20, 30대 젊은 세대들께서 청약으로 특공이라도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을 해야 되고요. 혼인 이후에 소득이 아주 낮거나 혹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청약에 대한 기회 자체가 거의 안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에다가 돈을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1억 추가해가지고 2억, 3억, 4억 아파트 살 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세월이 못해도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아파트 값은 얌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느냐? 지난 세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먼저 인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아주택 예정지를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보다 자세한 지역적인 내용과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재개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는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는 내일 화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이 된다고 하시고요.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